네, 4월 3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3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소송 관련 소식 참 이게 우리를 지난 주말 동안 조금 긴장하게 만들었던 부분인데 뭐 우리뿐만 아니고 글로벌 XRP 홀더들이 정말 초미의 어떤 관심사였죠. 리플 소송 판결이 과연 나올 것인가? 이게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기대를 했던 겁니다. 기대를 할 법한 나름의 근거들도 있었고 사실 당장 오늘 내일 판결이 나와도 이상하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기대감이 더 증폭됐던 걸로 바라볼 수 있는데 일단 결과적으로는 3월 판결은 나오지 않았고 과연 그럼 언제쯤 나올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글로벌 XRP 홀더들의 관심이 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참 요즘에 존 디튼 변호사가 너무 많은 전망들을 내놓고 있어서 사실 조금 약간 조금 뭐랄까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멘트들도 한 번씩 이렇게 포착이 되는데 이번에 조금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한 5가지 정도로 상황을 정리해서 분석을 했는데 나름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가장 최고의 결과는 그냥 완전한 리플의 승리. 그러면서 이 판사의 판결이 SEC를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SEC가 굉장히 어, 유선적이다. 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비판을 하면서 리플의 압승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베스트 아웃컴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사라네폰 판사가 계속 이제 힘먼 스피치 공개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 SEC가 개겼잖아요. 개기면서 계속 입장을 바꿨잖아요. 처음에는 SEC 내부 기밀 문서라서 공개 못한다 이렇게 했다가 다시 공개하라고 하니까 다시 생각해 보니까 기밀이라기보다 힘먼 개인의 의견이긴 한데 SEC 변호인의 자문을 받아서 변호사 기밀보호 특권이 있어서 이게 또 공개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한 두세 번 입장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사, 사라네폰 판사가 그때 굉장히 세게 비판을 했었죠. 위선적이다. 그리고 법에 대한 이 충성도가 부족하다. 지금 니네 SEC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판을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 만약에 그러니까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주심 판사가 역시 이런 부분에 방점을 찍고 SEC를 때린다라면 그렇게 리플의 승소가 나와준다라면 이게 베스트 아웃컴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가능성은 2차 판매 물량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판매된 거는 비증권으로 판결을 하는 건데 이건 지금 LBRY 사건에서 이렇게 멘트가 나왔죠. 아시는 것처럼 LBRY 사건도 이건 지금 약식 재판의 경우에는 LBRY가 패소했죠. 지금 정식 재판으로 항소가 되는 상황인 건데 정식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2차 시장에서 판매된 거는 증권으로 보기 어렵지. 증권 아니야. 이렇게 멘트를 해준 게 지금 우리로 하여금 상당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부분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약식 재판이 둘 다 그냥 판사가 SEC와 리플의 약식 재판 신청 자체를 다 그냥 기각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데 기각을 하면서도 만약에 판사가 XRP는 그냥 소프트웨어 코드고 2차 시장에서 판매된 거는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좀 명확하게 해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기각을 하면서도 이것도 역시 굉장히 조금 긍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자리가 됩니다. 이제 네 번째 안 좋은 거는 어, 리플이 이제 증권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계약으로 간주가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시장에서 판매된 거는 어, 이번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좀 다소 복잡하게 판시를 한다라는 건데 이건 좀 골 때리죠. 증권인데 2차 판매는 이번 사건에 미적용된다. 이게 뭐야? 그러니까 시장으로 하여금 굉장히 약간 혼란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판결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SEC의 이제 유리한 판결이 나오게 되는 거고, 특히나 이제 2차 판매와 관련해서 언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이건 거의 이제 우리 입장에서 최악이죠. 최악의 상황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SEC의 위선적인 부분이 약식재판 판결을 통해서도 강조가 되고
2차 시장 판매가 증권이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초기 판매 물량은 투자 계약에 해당해서 증권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증권이라기보다 투자 계약의 양상이 있기 때문에 증권으로 바라볼 여지가 있지만 2차 시장 판매 물건은 증권으로 바라보기 어렵다. 뭐 이렇게까지 딱 얘기가 나와주면 우리가 바라는 베스트 상황, 약간의 분리 판결을 하면서도 시세에는 굉장히 큰 의미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물론 또 희망은 또 희망이라서 이건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존 디슨 변호사가 이런 멘트를 좀 덧붙였어요. 법원이 갈링하우스 CEO나 크리스 라슨에 대해서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차 판매에 언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 누군가 한쪽이 승리를 한다면 그건 리플이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핀센 케이스가 나왔는데 과거 핀센에서도 한번 이때 벌금 한번 물었었는데 그때 이제 크립토 커런시라고 규정이 됐었었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존 디튼 변호사가 이렇게 조금 멘트를 해줬다라는 거, 5가지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라는 거 참고해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제가 조금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좀 정리를 해본 건데, 리플 소송 경우의 수,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 판결이 나온다. 그러니까 3월 판결은 넘어갔지만 한 4월 안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 이거는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리플의 승소 상황, SEC의 승소 상황, 부분 판결 가능성, 아니면 아싸리 정식 재판 회부. 4월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요 정도. 뭔가 등장을 한다라면 요 정도 상황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데, 저는 특정 한 편이,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특정 한쪽이 이렇게 완승하진 않을 것 같아요. 법원이 그렇게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이 크립토커런시 규제 이슈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만 진행이 된다라면 의미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한쪽의 완승이라기보다 적절하게 안배를 할 것 같아요. 리플이라는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의 어떤 상식적인 측면의 관점에서 판결을 하면서 동시에 SEC처럼 무분별함, 이 막 법에 대한 충성심도 없고 굉장히 위선적으로 지들 마음대로 말 바꾸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동시에 2차 시장 판매를 어떻게 증권으로 볼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부분 판결 형식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1번, 2번은 그렇게, 뭐 1번이 되면 제일 좋겠지만 1번, 2번의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고, 부분 판결이 나오거나 아니면 아싸리 정식 재판 해본데, 정식 재판으로 가게 되면 이건 배심원 판결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배심원들은 또 우리 같은 투자자들입니다. 그래서 SEC 허치에 대해서 조금 반감을 가지고 있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좀 지연되는 경우에 언제가 될지 몰라요. 언제가 될지 모르고 아날리사 토레사 판사가 조금 숙고의 시간을 갖는, 뭐 기다림의 어떤 연속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렇게 막연하게 지연이 될까요? 지연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막연하게 지연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크립토 커런시 규제 이슈와 관련해서 가장 첫 번째 어떤 기준점이 마련될 수 있는 판결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런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막연하게 이렇게 멍 때리진 않고, 만약에 조금 더 몇 달 이상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 6개월 이 장기 사건 목록으로 등재되는 그런 게 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존 디튼 변호사의 전망인데, 6개월 장기 사건 목록에 포함될 경우에는 9월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예측이 안 돼요. 이건 정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판결을 내놨구나. 뭐 내일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판결이 나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런 되게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조금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전격 합의인데, 전격 합의가 된다라면 뭐 소송이야 바로 종료가 되는 거겠지만 전격 합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뭐 너무 멀리 왔죠. 리플은 리플대로 엄청나게 나를 세우면서 SEC를 거의 바보 천치 취급을 하고 있고, SEC도 뭐 거의 지금 글로벌 바보 취급당하고 있는데 합의 가능성이 있을까? 합의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합의되면 좋아요. 합의되면 소송 바로 끝나는 거라서 좋은 건데,
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도 말했지만 합의할 의사 있다. 그런데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거를 명확히 했을 때만 합의하고 벌금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SEC 입장에서는 지금 단계에서 XRP를 증권이 아니라고 인정을 하면서 합의할 가능성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예측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예측이 어렵고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다만 일단 석 달은 지났고 약식재판 브리핑이 종료된 지 석 달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말 기존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약식재판 사건을 적용해 보면 아무 때나 판결이 나와도 시기적으로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세계의 크립토커런시 소송, 세계의 사건으로 지금 불리고 있는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결과 자체가 하나의 산업 영역, 그것도 신생 산업, 혁신 산업 영역을 아예 뭉개버릴 수도 있는 그런 이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송의 결과는 당장 뭐 오늘 내일 나와도 좀 이상하지 않다, 뭐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리플 CEO의 이런 발언들만 놓고 봐도 이게 지금 합의하려는 사람이 할 멘트는 아니죠. 게리 겐슬러가 이제 암호화폐 규제 법안 의회가 만들 필요 없습니다라고 의회 가서 이상한 개소리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굉장히 강하게 했죠. 추가 법률 제정 필요가 없다라는 SEC 위원장 발언은 의회가 나서서 문제 삼아야 한다. SEC 자체가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여부를 분류하는 그 결정하는 기준 법률이 될 수는 없다.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SEC 위원장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 거죠. 어디 감히 선출 권력 앞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선출 권력, 국민의 대표자들 앞에서 그런 진짜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이 모호함이 권력으로 가장이 된다. 겐슬러는 지금 독재자처럼 행동하고 있고 SEC 권력의 원천으로 이 모호함을 지금 악용하고 있다. 이런 멘트를 한 사람이, 이거 며칠 전 멘트인데, 이런 멘트를 한 사람이 합의를 할까는 아닐 것 같아요. 예, 합의에 대한 의사, 이건 조금 이미 조금 시기를 넘긴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드는 것 같습니다.